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냄에 따라 관심은 인하 폭과 속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지수는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상승폭을 줄였고요.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이번 뉴욕 증시 먼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혼조세로 좀 끝났는데 주로 기술주들은 좀 많이 빠졌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는 좀 반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 이제 기술주가 빠진 뚜렷한 이유는 사실 없었고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빠진 이유는 사실 이제 많은 미국의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예. 이제 조만간 28일이죠. 이제 내일 발표될 그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또 그 악재들이 나오면 주가가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약간 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약간의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 그 여파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좀 부진했습니다. 또 거기에 빅테크 기업들도 약간의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으로 끝났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지표가 잘 나와야 사실은 이제 시장이 호재인데 네. 이 지표가 이제 내구재 주문인데요. 이게 7월 지표만 보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월 대비 9.9%나 이 내구재 주문이 좀 많이 늘었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잉 항공기 주문이 지난달에 마이너스 20% 급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표가 좀 안 좋았는데 7월에는 34%로 또 급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네. 일시적인 거죠. 이걸 빼서 딱 이제 수출 봤더니 지난달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0.2% 감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내구재 주문이 좋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경제 지표가 약간 이제 또 싣고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좀 부담이었고 더욱에 지금 뭐 전쟁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유가가 한 3% 오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더 연결하지 못하고 오늘은 좀 이제 제약시킨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시장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공식화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막판 변수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좀 연준 의장이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가장 세게 발언을 했죠. 네. 이제 대부분의 위원들은 점진적으로 하자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파웰 의장은 뭐 한 번에 0.5% 낮추는 뭐 빅컷이라 그러죠. 이것까지도 사실상 이제 그 약간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좀 공격적인 인하를 좀 사실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는 이제 결국 고용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 의장도 고용에 대해서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9월 6일입니다. 그날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지난번에 8월 달에 나온 보고서가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또 안 좋게 나오면 아마 파웰 의장은 좀 세게 아마 금리를 우리 예상보다 좀 더 강하게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네. 뭐 예상 정도의 수준 뭐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고 좀 무난한 수준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고용 지표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그냥 시장은 지금 25bp 그러니까 한 번에 0.25% 낮추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표만 뭐 큰 변화 없다면 0.25%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변수는 이제 9월 6일 날 미국의 8월 달 고용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월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고 보통 시장은 환호하기 마련인데 우리 증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이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좀 못 올랐던 거는 사실 이제 국내 증시는 최근에 좀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좀 금투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예. 이제 관망하는 심리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를 좀 쥐락펴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게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5,600억이나 대규모 순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를 2,858억 팔았고요.
SK하이닉스를 2,048억.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오늘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좀 안 좋긴 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제 대표 반도체주들을 먼저 좀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그 외에 뭐 알테우젠이나 유한양행 같은 이제 최근에 아주 좋았던 바이오까지 매도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올랐던 이런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하고, 어제 샀던 기업들은 뭐 네이버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좀 부진했던 기업들을 사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시장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한국 기업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놓고 엔비디아 실적이나 고용 보고서를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국 증시에 뭐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보다도 일단 좀 그 숨고르기 하는 과정에서 좀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외국인들한테 좀 약간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내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잖아요. 어느 정도면은 실적이 좀 잘 나온 거고 어느 정도면은 부진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286억 5천만 달러를 예상하는데, 우리 네. 돈으로 이제 3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보단 잘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또 300억 달러 이상은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치를 계속 좀 넘어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286억 5천만 달러지만 내심 300억 달러 정도 나와야 좀 약간 시장이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이제 실적도 실적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그 이제 새롭게 출시할 블랙웰이라는 이제 신규 반도체가 있는데, 네. 이게 아마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지연된다, 설계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각종 루머들이 좀 양산이 되고 있는데, 네. 젠슨학 CEO가 이제 명확하게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고, 아니 뭐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밝혀준다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젠슨학 CEO가 어떤 발언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AI 거품론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투자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아, 그래요. 이 칩은 사실 엔비디아 외에는 사실 지금 딱히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준다면 거품론은 좀 잠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계속 상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스스로가 그걸 좀 계속 입증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뛰어난 실적을 영원히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이틀 남은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진짜로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모르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좀 경계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반도체주도 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거의 HBM이랑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네. 안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거의 엔비디아랑 거의 같은 궤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엔비디아가 뭐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어둡게 한다거나 뭔가 좀 성장이 둔화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하이닉스도 좀 구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실적이 안 좋거나 뭐 혹시라도 약간 악재가 나와도 그게 일회성 요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면 단기 충격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이제 그 살펴보시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뭐 저는 충격은 일시적이고, 물론 이제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또 깜짝 실적이 나오고 전망을 또 올려준다면 조금 최근에 부진했던 하이닉스는 또 위쪽이 한 번 더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일 28일 날 발표될 그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전체에 일단은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우리 증시의 행배를 가릴 것 같고요. 또 중동 정세도 계속 불안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국제유가 올랐는데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또 급습을 했고, 또
이 헤즈볼라가 또 수천 대의 미사일 뭐 이게 파기가 되고 또 다시 반격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국제 효과를 또 자극시키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일으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장이 영향이 그렇게 뭐 미국도 아주 큰 영향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동 전쟁이 이제 거의 상시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변수로까지는 크게 잡지는 않는 분위기 같고 확전이 되면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게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보니까 리비아 동부 정부가 지금 유전지대를 갖고 있는데 여기 유전 폐쇄하고 생산 수출 중단한다. 이게 좀 발표가 되면서 또 가뜩이나 지금 이제 전쟁 리스크가 일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급 감소 우려가 좀 생겼기 때문에 국제 효과가 다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좀 약간 환호를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굉장한 자신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물가는 이제 완전히 잡은 것 같다. 이제 고용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 얘기가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뭐 유가 관련해서는 뭐 오늘 3% 올랐다고 뭐 리스크가 커진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확전이 되거나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이게 금리 인하가 또 약간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가는 계속해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달부터면은 이제 금리 인하기 초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한다고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번에 사실 이제 2년 만에 인하고 과거랑은 다릅니다. 과거에 보통 인하할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보통 이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인하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이어졌던 고물가가 이제 끝나가면서 물가로 인해서 올렸던 걸 다시 정상화시키는 인하거든요. 그래서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동안 긴축이 컸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인하하는 건 사실 증시엔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지금 반대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그렇게 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이런 금리 인하를 이미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선반영은 했기 때문에 뭐 인하한다고 증시가 계속 오르고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할 때까지는 좀 시장은 약간 소강 국면 보이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 관점에선 큰 변화거든요. 2년 만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달러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주식 측면에서는 그동안 기술주가 압도적으로 강했거든요. 뭐 이거 엔비디아나 근데 보통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바이오라든가 또 최근에 부동산주라든가 고배당주,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를 받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약간의 매기가 확산될 수 있고 미국도 실제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그동안 뭐 너무 일변도로 이렇게 일정하게 좀 너무 집중됐던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금리 인하기에 유리한 좀 그 자산 포트폴리오로 한번 좀 변화시키는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